네, 박 기자님. 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 국가 과학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그 아까 인원을 말씀 주셨는데 몇 명 어떻게 뽑는다고요? 네, 현재 계획으로는 매년 20명, 그러면 5년간 하면 100여 명이 선발되겠죠. 그리고 요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발은 저희가 고시 제도처럼 뭐 시험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연구 성과 얼마만큼 의미 있는 그리고 과학 기술 관점에서 혹은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영향 관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었는가 이런 내용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학부생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석박사 이상의 연구원들이 이제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 좀 더 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이 국가과학자 같은 경우는 연구 경험과 경력 그리고 성과가 있는 상대적으로 시니어 과학자 분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젊은 나이에도 세계를 떨쳐 올릴 데미스 아사비스 이 정도급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 젊은 과학도를 꿈꾸는 친구들의 롤 모델 혹은 정말 나는 저런 분처럼 돼야 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롤 모델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인도스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심사는 심사위원회나 이런 걸 따로 꾸리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죠. 추가 설명하실 거 있으세요? 예, 저희가 산하견에 있는 굉장히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분이라면 거의 우리나라 대표 과학자급으로 저희가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정위원회는 저희가 아주 공정하게 그다음에 산하견 모두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과학자들한테는 저희가 예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최근에 그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게 우리나라 과학 인재들이 대학까지는 졸업해도 다 외국으로 떠나고 그리고 또 AI 인재 유치도 안 되고 그리고 많은 한국의 공대생들이 아마 주변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뭐 미국의 H1B나 NIB 같은 걸로 다 떠나는 추세가 너무 심한데 여기 대통령실 AI실에서는 어떻게 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또 오늘 발표한 이런 자료 내용들이 되게 좋아하는 보이는데 학부까지는 저희 이런 인재들을 잡는다고 해도 학부가 끝나고 국내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에게 과연 유인이 충분히 될지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오늘의 발표가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자, 과학자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엔지니어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를 선호하는데 가장 큰 건 알려져 있다시피 처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규모 차이가 있기도 하니까 이 부분을 단시간 내에 극복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연구 개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연구 환경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가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연구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충분히 사회에서 존중받는 어떤 직업으로서의 과학자가 인식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이 계획을 출발을 할 때 태스크포스 팀을 띄우면서 이 문제들로부터 출발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우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넣은 대책 중에 하나가 기업과 대학 간의 실질적인 겸직을 이렇게 강화하겠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쪽에서부터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처우의 차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선행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하는 연구나 학교에서 하는 연구나 크게 다르지는 않고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가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실제 산업이나 회사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난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서
학생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효과도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어떤 처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많은 연구자분들의 가장 어려운 점이 과도한 행정 소요입니다. 소위 대통령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풀칠하는 데 시간 보내기라거나 굉장히 경직된 연구비 활용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대책에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굉장히 좀 많은 좀 이렇게 불편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완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또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병역 특례제도 같은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전문 연구 요원 대신에 그냥 병역을 해결하고 해외로 나가 있거나 유학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유학 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병역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죠. 전문 연구 요원 제도를 조금 더 개선하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전략기술 특별 트랙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신설을 해서 물론 검토 중이긴 합니다만 해외에 있는 뛰어난 연구자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적어도 병역을 해야 하는 그 기간 동안 한국의 연구 환경에서 연구를 해보면서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내가 성장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거고 또 창업 지원 생태계도 마찬가지여서 프랑스 미스트랄 같은 경우 메타 혹은 나름 빅테크에서 최고의 연구 개발을 하던 분들이 프랑스로 돌아와서 정부가 전폭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유니콘이 되었죠. 이런 사례들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챙겨볼 예정입니다. 인재를 확보하고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결국 강한 의지를 꾸준히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끝이 아니라 이번은 시작일 뿐이다. 2차, 3차 지속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정책 제도에 녹여서 과학자들이 정말 희망을 갖고 존중받고 그래서 내 아이가 꼭 과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은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이제 과학자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하고 또 아이들도 나는 꼭 과학자가 될 거야. 초등학생 때까지는 저도 과학자 뭐 이랬었는데 중학교 가도 고등학교 가도 과학자 인지니어가 될 거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